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4단계 예산으로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일반인들에게 권고하는 정책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만 6,265명, 사망자는 3,8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10명이 추가돼 총 54명, 확진자 수는 3,011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시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렌트비와 관련한 구제책들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렌트비 납부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세입자들은 렌트비 납부가 유예돼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마스크 부족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에서 온정어린 마스크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데이빗 리오 시의원이 코로나19 위기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 정부의 재산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연방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프로그램 제공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정부가 식료품 판매 소매업체들에게 영업시작 첫 1시간을 노인과 장애인, 고객 등 노약자들을 위한 영업시간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2만 명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보건당국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수업이 온라인으로 변경된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비상 속에 대학 입학 전형에서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는 대학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행정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 노숙자 임시 대피소를 만들었다가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등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을 오는 15일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준도 해외 중앙은행에 달러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 전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 침체 부담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7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4단계 예산으로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미국의 기준 금리가 제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를 표시하기 위해 대문자로 이 법안이 매우 크고 대담해야 한다고 한 뒤 2조 달러라고 언급하고 이는 오로지 일자리와 한때 위대했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4단계라고 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달 들어서만 벌써 3차례 예산 법안을 처리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달 들어 1단계 83억 달러, 2단계 1,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처리하고 지난 27일에는 무려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3단계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지난 27일 서명한 3단계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2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요구한 셈입니다. 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한 4단계 추가 패키지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의회의 법안 논의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과 트럼프 행정부 관리, 이코노미스트와 싱크탱크 등이 이미 추가 부양 패키지의 윤곽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동안 2만 명 가까이 늘어나 그야말로 폭증세인데요. 이런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일반인들에게 권고하는 정책 전환도 검토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지만 미국인들은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18만 명, 사망자는 3,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동부 뉴욕주, 그 가운데서도 인구 밀집 지역인 뉴욕시의 확산세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만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미 보건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 사회적 거리 두기론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일반인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안이 폭넓게 논의 중입니다. Idea of getting a much more broad community-wide use of masks outside of the healthcare setting is under very active discussion.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시적으로 나와 일반인들의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는 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For a period of time, not forever. I mean, we want our country back. We're not going to be wearing masks forever, but it could be for a short period of time. 하지만 백악관 내부는 물론 세계 보건기구 관계자들도 정부 차원의 일반인 마스크 착용 권고엔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를 꺼려하는 문화에다 의료진까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자칫 마스크 대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We don't generally recommend the wearing of masks in public by otherwise well individuals. 하지만 아직 강력히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 대피령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확진자와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행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만 6,265명, 사망자는 3,8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48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 수가 3,01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0명이 추가돼 총 54명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추가된 사망자 가운데 4명은 65세 미만으로 1명은 헬스케어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1일은 렌트비 납부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세입자들은 렌트비 납부가 유예돼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렌트비가 못 걷어 건물의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들에게도 구제책이 마련됩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의 렌트비 유예 신청, 그리고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한동안 못 받게 된 건물주들이 어떻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최근 타운 내 변호사 사무실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렌트비 유예를 위한 특별한 신청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문의 전화가 많은데 브래들리 변호사에 따르면 렌트비 유예를 신청하는 서류 작성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직장을 잃어가지고 지금 렌트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안 내는 것이 이 렌트비를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닌 거를 이해를 한다. 다만 유예를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1년 안에 내면은 괜찮다는 그런 편지를 저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이거를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매니저나 여태까지 렌트비를 냈던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다 갖다 주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4월 1일 날 렌트비를 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렌트가 안 들어가면 이제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이라는 걸 갖다가 주인 쪽에서 갖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자체 내에 대부분은 5 days grace period라는 게 있기 때문에 4월 5일까지 기다렸다가 렌트가 안 들어오면은 건물주 측에서 이제 notice to pay rent or quit 그래가지고 렌트비를 내든지 아니면은 나가라 3일 안에 그거를 했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답장으로 편지를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 전에 쓰셔도 괜찮고 아파트 렌트비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의 렌트비도 유예됩니다. LA시의 경우 상업용 건물의 렌트비 납부 유예 기간은 3개월이며 시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코비드-19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지금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네, 할 수 있는 절차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3-day notice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3일 안에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나가지도 않으면은 또 unlawful detainer이라는 eviction 소송을 갖다 시작도 할 수도 있고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법원이 LA 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이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배심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랜드lord이 테넌트를 갖다가 최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쫓아내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은 하기가
힘든 상태죠. 렌트비를 못 받게 된 건물주들에게도 구제책이 마련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랜드로드들은 그 빌딩마다 본인이 로운을 받아 있는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행들에다 연락을 하면은 은행에서 뭐 3개월 그 이상도 지금은 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은행에다가 연락을 하면은 그 은행 자체 내에서들 다들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또 은행은 어떻게 사느냐? 은행 자체는 이제 또 2.2 트릴리언 달러, 2.2조 그 정부에서 나온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서 은행 자체 내에서 또 보조를 받을 겁니다. 렌트비 유예는 비상행정명령이 내려진 동안에 렌트비가 미납된 것을 비상행정명령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지 유예기간 내내 렌트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시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렌트비와 관련한 구제책들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각 정부마다 유사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존재해 많은 한인들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당장 아파트 렌트비 납부가 어려워진 처지의 한인들이 많습니다. 시 정부와 주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각기 다른 렌트비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LA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렌트비 납부가 유예되며 비상사태 기간이 끝난 후 60일까지는 모든 주거 유닛들에 대해 퇴거 명령을 금지합니다. 단 렌트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유예가 되는 것으로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스티브 강 LA 한인회 부회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시고 나는 그러면 렌트비 안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딜레이가 되는 거지 이 렌트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각 랜드로드마다 캔슬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랜드로드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렌트비 상환 기간은 최근 에릭 가세티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가세티 시장의 행정명령으로 렌트비 완화 규제에 해당하는 어레소 유닛들은 로컬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60일까지는 렌트비 인상이 일제히 동결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퇴거 명령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 정부와 달리 이는 5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구비해둘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서는요. 저희 브래들리 변호사님과 함께 랜드로드에게 보낼 수 있는 템플릿 레터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정부에서는 시 정부의 렌트비 유예와 비슷한 맥락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국내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주택 차압과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해 우선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한 후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페이먼트 미납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렌트비뿐만 아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LA 한인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 혹은 코로나19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오늘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오는 4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7월 15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달 초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세금 보고와 납부 기한을 7월 15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류 시의원은 다수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현재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 모두에게 기한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특별 신청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혹은 메디칼 보험 신청은 홈페이지 coveredca.com을 참조하거나 전화 800-300-150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LA시정부가 식료품 판매 소매업체들에게 영업시작 첫 1시간을 노인과 장애인 고객 등 노약자를 위한 영업시간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조례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사태로 인한 사재기 현상으로 식료품 구입 대열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노약자들을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LA시의회는 지난 27일 시 전역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 식료품 업체들이 영업시작 첫 1시간을 노인과 장애인, 그들의 보호자들을 위한 영업시간 지정을 의무화하는 사상 초유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노약자 우선 영업시간에는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이 우선적으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일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약자 영업시간제를 조례를 통해 의무화한 것으로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LA시 전역에서 식료품을 소매 판매하는 업소 대부분이 영업시작 첫 1시간을 노약자 우선 영업시간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마스크 부족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에서 온정어린 마스크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온정어린 메시지가 31일 한인타운에서 마스크 기부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반도델라, LA 민주평통, 기아자동차, 그리고 아동복 매장인 조아러브 등이 일제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커뮤니티에 마스크를 나눴습니다. 반도건설의 미주법인인 반도델라는 31일 타운 내 6개의 기관에 총 2,500장의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 마스크 600장을 전달했으며 LAPD 경찰서에 600장, LAPD 센트럴 디비전에 600장, LA 소방국 29소방서에 600장, 한미 여성의 KAWA에 100장을 각각 배포했습니다. 노인센터는 기부받은 마스크 300장을 오는 1일 오전 11시 시니어센터 정문 앞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선착순 150명에게 2장씩 나눠줄 예정입니다. 반도델라 측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작지만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이번에 마스크 기부에 나서 현재까지 8,300개의 마스크를 기부했으며 힘이 닿는 한 기부 행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델라 미주법인 대표 한승민입니다. 한인타운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고 더 이 기회로 더 발전되는 그런 타운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저희 반도건설도 이 한인타운이 좀 더 건강해지는 거에 일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LA 민주평통은 30일 글렌데일 시청을 방문해 $4,000 상당의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전달했고, 31일에는 타운 내 치안에 힘쓰고 있는 올림픽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올림픽 경찰서 로고가 있는 $6,000 상당의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LA 평통은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웃한 타인종 커뮤니티에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LA 민주평통 회장 에드워드 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 소방관과 경찰, 봉사하신 분들, 또 의사들, 간호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민주평통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아마 계속해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바인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미국 판매법인도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지난 30일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에 마스크 500장을 기부했습니다. 아동복 패션 업체인 조아러브도 마스크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면 마스크 수백 장을 직접 생산해 카이저 병원에 기부했으며, 조아러브에서 마스크 구입 시 병원과 공공기관에게 마스크를 기부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조아러브는 앞으로 면 마스크가 필요한 로컬과 시카고 병원 그리고 커뮤니티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방정부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생계가 막막한 한인들이 많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즈니스 영업이 중단되고 실직자들이 속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보다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대한 걱정으로 불안과 초조 속에 지내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부양책을 받을 수 없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인 가정상담소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은 주로 서류 미비자로 한인사회 경제마비로 생업을 잃어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입니다. 주정부나 아니면 연방정부나 시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기금으로 생활 필수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사태가 빚어짐으로 인해서 기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기본적인 음식과 공과금, 약품 혹은 청소도구 등 생활의 필수적인 활동을 위한 생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 한인들의 경우 최근 연방정부가 발효한 실업수당조차 받을 수 없어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이미 주거비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추가 긴급 생계비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 정부를 비롯해 각 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해 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열악한 환경에 놓이신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이분들이 이제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실 따뜻한 손길을 좀 먼저 내밀어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일을 모두 함께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한인가정상담소는 온정어린 후원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으며 후원 관련 문의는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산타클라리타시는 오늘 버스 운전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타모니카시의 빅블루 버스 시스템에서도 2명의 버스 운전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3명의 버스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운전자들이 탑승한 버스를 비롯해 모든 버스의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와 관련해 향후 2주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이 다가올 30일간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그것은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매우 힘든 2주를 앞두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10인 이상 모임 회피, 여행 자제 등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당초 15일간 실행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 급증세가 이어지자 4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소개된 강화된 지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집에서 머물되 아플 경우 의사를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식당이나 술집에 가는 것을 피하고 음식의 경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선택하며 노인을 보호하라는 지침도 포함됐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관계자들은 회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10만 명에서 2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모델을 소개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150만 명에서 220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회견에서 이 숫자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만큼 우리는 그것에 대해 준비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높게 치솟지는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세계 경제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모두 실업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3월 셋째 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328만 건, 12배의 폭증은 실업 대란이 이미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넷째 주도 350만 건으로 또 늘면서 2주째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직면한 미국 기업들은 직원 해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류업체 갭은 매장 폐쇄를 연장하면서 약 8만 명의 미국과 캐나다 매장 직원 대부분을 일시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발길이 끊긴 미국 대형 백화점도 속수무책입니다. 메이시스에 이어 콜스도 매장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대기업 가넷은 USA 투데이 등 산하 100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3개월간 무급 휴가에 들어갑니다. 2,700조 원대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미국 정부는 고용 확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I encourage all small business, that's about half of the U.S. private payroll. Go back and hire your workers because the government is paying you to do that. 꾸준히 성장해오던 중국 경제도 가파른 추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중국 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1, 2월 수출이 17% 급감한 데 이어 2개 분기 동안 30%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9%까지 떨어지고 수출기업 근로자 1,800만 명이 실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6월에 쏟아져 나오는 870만 명의 대졸자 취업도 중국이 직면한 난관으로 꼽힙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경제적인 한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코로나19 특집으로 안병찬 씨 피해를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SBA 론 신청이 아니라 $10,000를 바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해당이 되느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SBA에서 스몰 비즈니스, 여기서 말하는 스몰 비즈니스라는 것은 직원이 500명 이하의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동영상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이고 필요한 정보는 2019년에 본인이 운영했던 매상 또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본인이 벌었던 돈, 그리고 물건을 파셨던 분들은 그 물건 파는 매상의 원가를 알으셔야 돼요. 코스트 오브 굿 솔드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시면 담당 회계사님들한테 정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같으신 분들은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코스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좀 많이 있으신데 그 코스트는 제로로 0으로 인풋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청하시면 지금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한 3일 안에 그 본인이 거기에 요청한 은행 계좌로 입금시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10,000 이 프로그램이 선착순 지급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착순이라는 그 말이 있긴 있는데 그 SBA에서는 그런 그 말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하시고 맨 끝에 컨퍼메이션 넘버가 나는데 그걸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네. 지금 3일 안에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최근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이 실업수당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담은 그 유튜브 동영상도 잘 봤습니다.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 15만 명 이상이 지금 보고 계시고 그만큼 지금 그 작금의 현상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 신청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에 올렸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정말 이게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너무나 따라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또 이 자영업자들이 $10,000도 받을 수 있고 또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고 $1,200도 받고 이게 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그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갑자기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참 구분하기도 어렵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200를 지급하는 것은 그 소득세 신고를 한 2018년, 2019년에 소득세 신고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싱글일 경우는 75,000불 이하, 그다음에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15만 불 이하, 그리고 이제 싱글일 경우는 75,000에서 99,000불까지는 100불에 5불씩 줄어들게 되고 99,000불이 넘으면 못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부 공동일 경우는 198,000불까지 줄어들다가 198,000불이 넘으면 못 받게 되는데요. 그 국세청에서 어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셜 스키티나 이런 거 받으신 분들, 장애자분들, 베테랑스 이런 분들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소득세 신고도 안 했는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그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폼을 곧 공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국세청에서 그런 양식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되게 간단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의 이름, 소셜 번호, 그리고
그 메리터 스테러스, 내가 싱글인지 부부 공동인지,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돈을 받을 은행 계좌 정보, 요 정도만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양식이 공지가 되면 거기에 기입하셔서 신청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웰페어 수령자도 $1,200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네. 이렇게 정부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업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정부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주정부에 신청하는데 많은 분들이 혼돈되시는 거는 실업수당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지 어떻게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죠.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연방국세청에서 연방국세청이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이번에 스티뮬러스 패키지 속에다가 unemployed 된 사람들은 그것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모두들에게 주정부에서 주는 거에다가 플러스 주당 600불씩 13주. 그래서 4월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주정부에 신청하시고, 근데 주정부에 신청하실 때 어려움을 좀 겪으실 수 있어요. 내가 뭐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셀프 임플로이드인데 셀프 임플로이드라는 그 메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 미국의 모든 50개 주의 주정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체크업하시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신청하시면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그 $10,000를 바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그 유튜브 채팅창에 YK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안병찬 회계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분의 질문을 제가 그대로 드려볼게요. 네. SBA 론 신청한 사람만 가능한가요? SBA 론 신청한 자영업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10,000 신청은 SBA 론 신청한 자영업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소규모 자영업자는 다 가능한지라고 물어보신 그대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간단히 답변 드리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표현은 디세스터 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내용을 엄격하게 보면 그냥 무상 지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융자다 갚아야 되지 않냐, 나중에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서 준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이라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유튜브에서 안병찬 치면 바로 뜨니까 그 네. 유튜브 보시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헬리콥터 머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뿌려주는 네. 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안병찬 회계사님의 유튜브를 가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병찬 회계사님의 유튜브 주소를 좀 알려드릴까요? 네, 유튜브에서 안병찬 치면 뜹니다. 네, 그리고 $10,000 공짜 따라만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또 상세하게 프로그램 정보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참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요즘이죠. 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병찬 CPA와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잠정 타결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꽉 막혀있던 협상은 한미 정상이 지난주 코로나19와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한 뒤 급무살을 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잠정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진 간에는 이미 협의가 모두 끝나 최종 결정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최근 7차 협상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을 벗어난 수준의 대폭 인상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관련 전화통화를 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이 갈등을 빚지 말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두 정상이 공유한 뒤 지난 주말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국이 기존 분담금의 몇 배를 요구하던 무리한 요구에서 물러나면서 한미 양측은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협상 때 1년으로 줄였던 협정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다시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만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정 공백으로 오늘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8,5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000여 명이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지만 협상이 서둘러 타결되면 사상 초유의 무급 휴직 사태도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박사방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여아 사례를 모의한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공의교원 강모 씨도 지난 2월 2차례 반성문을 냈는데요. 강 씨는 과거 교사 협박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 반성문을 잘 써 형량을 줄였다고 주변에 과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박사방 공범 강모 씨는 공익요원으로 일하면서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또 조주빈에 400만 원을 주고 고교 시절 담임교사의 어린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앞서 해당 교사를 7년 넘게 집요하게 스토킹해 지난 2018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정신병적 상태가 있다며 형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강 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진정 반성했던 걸까? 출소하고 한 달쯤 지난 시점인 지난해 4월 강 씨가 나눈 단톡방 대화 내용입니다. 자신의 범행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습니다. 이어 자신이 반성문을 잘 써 형량이 줄었다고 자랑합니다. 박사방 공범으로 붙잡힌 강 씨는 이번에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법원이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봐 또 보복범죄를 당할까봐 청와대에 신상공개 청원을 올렸습니다. 신상공개를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지금 죄질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예를 들자면 스토킹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입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신상공개를 하기는 현행법상 어렵지 않겠느냐. 가해자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 침체 부담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10.32포인트, 1.84%가 하락한 21,917.1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2.06포인트, 1.6%가 내린 2,584.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4.05포인트, 0.95% 하락한 7,700.1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1분기에 약 20% 폭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3.2%가량 내려 198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두 지수는 매년 1분기로만 한정해서 보면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63% 오른 것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금융주는 2.99% 하락했습니다. 전날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9% 오른 20.4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2시 55분 현재 배럴당 0.22% 하락한 22.7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번 달 54% 이상의 급락을 기록했다고 마켓워치는 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원유 매도자들이 대폭 할인에 나서면서 배럴당 한 자릿수 달러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배럴당 10달러 미만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가격 인하와 중산 등을 통해 유가 전쟁에 나서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2.8% 내린 1,596.60달러를 기록해 1,600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금값은 다만 이번 달 약 2%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맡기면 달러화를 공급하는 환매 조건 부채권, 레포 거래입니다. 각국 은행을 비롯한 각국 통화당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매도하지 않고서도 단기적인 유동화가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연준은 오늘 오전 성명을 통해 미국 국채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적인 레포 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산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이 계좌를 가진 외국 중앙은행 또는 국제통화기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달러와 현금을 빌려가는 방식입니다.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거래지만 필요한 만큼 롤오버, 즉 차환이 가능하다고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연준 초과 지급준비금 이자율 기준 0.25%포인트 추가 금리가 적용됩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미국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위축했다가 하반기 급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전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1분기 9%, 2분기 34%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4% 역성장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입니다. 연간으로는 6.2%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다만 3분기에는 경제 활동이 빠르게 되살아나면서 19%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역대 최악에서 최고 수준을 오간다는 뜻입니다. 실업률은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328만 건에서 이번 주에는 550만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올해 글로벌 성장률로 마이너스 0.4%를 전망했다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세계 자금 조달 수요 확충과 관련해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될 새로운 양자 차입 협약을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차입은 IMF가 회원국과 양자 간 차입 또는 채권 매입 계약을 맺는 형태로 회원국이 IMF에 자금을 빌려주는 재원 확충 방식입니다. IMF에 지원된 자금은 외환 보유액으로 간주됩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IMF는 이번 조치는 IMF의 1조 달러 대출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IMF의 자원과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광범위한 패키지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협약은 지난 2016년 제정된 협약과 대체로 같고 이는 부유한 IMF 회원국들의 자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에 대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협약은 올해 말 끝나지만 새 협약에 따라 2023년 말까지 3년간 효력이 연장되며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